여러분들 시험 대비하기 힘들어. 빨리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14. 풍화와 퇴. 아까 얘기 잘했는데 풍화라는 게 뭡니까? 풍화. 아니에요. 바람 풍자 아닙니다. 풍화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기와 공기와 물에 의해서 다시 공기와 물에 의해서 공기는 바람이죠. 물은요 비입니다. 비바람에 의해서 어떤 암석이 이따만한 게 있어도 얘한테 비바람이 겁나 몰아치면요 결국은 부서지겠죠. 그래서 비바람에 의해서 결국 얘가 부서져가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풍화라고 부른다. 풍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서진 것들을 풍화라고 부르고요. 이 암석이, 이따만 암석이 이제 막 부서졌어. 땅 부서진 것들은 뭐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침식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침식은 지금 막 부서지고 있는 거, ing일 때 침식이란 말을 쓰고요. 다 되고 난 결과물, ed. 완료형이죠. 아무튼 진행형일 때는 침식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다 완료돼서 다 부서졌다, 부서져 버렸다, 풍화라고 표현합니다. 합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난다고 표현해요. 어렵게 여러분들이 문제 내면 풍화하고 침식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화는 침식의 결과 생겨난 결과물이 풍화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풍화와 침식을 굳이 구별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풍화작용의 요인이 있는데 방금 말했죠. 풍화의 요인, 가장 큰 요인은 물과 공기예요. 물과 공기에 의해서 가장 많이 부서집니다. 물은 비의 형태로 부수고요. 공기는 바람의 형태로 부수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봐요. 자, 이 물에 의해서 비가 내림으로 해서 또 공기는 바람은 바람인데 그냥 바람은 좀 힘이 없고요. 모래바람. 모래가 섞여있는 바람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따만한 암석이 있다 하더라도 모래바람이 들이치면 모래가 팍팍 때리죠. 부서지기 쉽습니다.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모래가 섞여있는 바람이 굉장히 얘를 잘 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공기가, 맞아요. 물과 공기가 그런 것들을 잘 부서지게 되고요. 또 하나 생물. 생물 중에서도 식물이 많이 부숩니다. 식물의 뿌리가 암석으로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큽니다. 그러면은 빠지직 부숴버립니다. 식물의 뿌리가 암석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얘를 금방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부서질 수 있다는 거고, 뭐 나무 뿌리뿐만 아니라 이끼 같은 것들도 암석으로 부서뜨려요. 그다음에 기온의 변화. 기온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공기가 부수는 거예요. 기온의 변화. 공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게 암석이 있는데 잘 봐요. 안 배웠지 열팽창. 이 암석이 있다면 여름에 무척 더워지면은 이 암석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약간 증가합니다. 약간 증가해요. 약간 팽창해서. 왜냐면 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자들, 분자들이 에너지가 여름엔 더 많아지죠. 왜? 쪼이니까. 그죠? 햇빛을 쪼이게 되면 에너지가 많아지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약간 부풀어요. 겨울이 되면 또 약간 줄어듭니다. 이 어마어마했던 바위가 약간 부풀고 약간 줄어드는 걸 몇백 년, 몇천 년 반복한다면 겉에서부터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치? 하지만 지 혼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면서 조금씩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온의 변화에 의한 풍화입니다. 기온의 변화에 의한 풍화. 이해되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식물의 뿌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비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는 것들, 자, 이게 이따만한 암석이 있다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키가 2m임에도 불구하고 요만하다면 엄청나게 큰 거죠. 한 4m 넘겠다. 이런 암석이 있는데요.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요 사이에 요만한 틈을 따라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갔어. 물이 딱 들어갑니다. 노란색이 물이에요? 노란 물이에요. 노란 국물. 콧물인가? 아무튼 노란 국물이 들어가면요.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이
노란색 물은 어떻게 됩니까? 얼어요. 얼겠죠. 물은 얼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얘를 빠지직 옆으로 밀어버려요. 얘가 좀 더 빠지직 부서지겠죠. 이 틈을 따라서 또 물이 좀 더 스며들겠죠.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얼면서 또 살짝 빠지직 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서 또 몇백 년 또는 몇 천 년 지나게 되면 결국은 전부 다 얘가 스며들어서 얘를 부서뜨릴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아주 미세한 틈이 결국 이 집채만한 바위를 부서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음의 작용으로서 11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들. 자, 이거 뒤에 나오니까 이거는 이것도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어떨까요? 톡 쏘겠죠. 그지? 여러분들이 먹는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죠. 그래서 톡 쏘는 맛이 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물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면요. 석회암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대를 만나면 이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물은 석회암 지대를 다 녹여버려요. 그럼 석회암에다가 콜라 부으면 녹아요? 녹아요. 녹습니다. 석회암이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이렇게 생긴 게 이런 물들이 자연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면 그 빗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약간 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녹은 물이 석회암 지대에 막 내립니다. 그럼 그 물들이 고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지? 구멍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버리시다는 얘기예요. 뻥 뚫어버려. 이렇게 뻥 뚫어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지네들이 물이 CO2랑 만나서 지가 알아서 뚫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동굴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석회동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공기하고 물이 합작품이죠. 물과 공기의 합작품으로서 풍화를 시킨 거죠. 석회암이라는 그 암석을 풍화시킨 거죠. 이렇게 합작품으로 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풍화의 요인이 물, 공기, 생물, 기온 변화 이런 여러 가지 풍화의 요인들이 있구나. 즉 부실 수 있는 요인들이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봐요. 다음. 토양입니다. 이 토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흙이에요. 흙을 다른 말로 토양이래요. 토양이라고 합니다. 토양. 그럼 이 토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집채만한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위, 뚫깨, 태우려, 돌덩이, 깨, 좀 잘 불러볼까요? 네. 바위, 뚫깨, 할까요? 아무튼 바위가 부서지면 돌덩이가 되고요. 돌덩이가 부서지면 돌멩이가 되고요. 돌멩이가 부서지면 자갈돌이 되고요. 자갈돌이 부서지면 결국은 모래알이 되고요. 모래알이 부서지면 결국 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따만한 커다란 바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결국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토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커다란 바위로부터 비롯된 거고요. 우리 지구의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오버해서 그렸는데요. 이렇게 아니죠. 멘틀이 있고요. 멘틀 안쪽에 이렇게 바위 덩어리 이 정도 있겠죠? 바위 덩어리. 자, 이 바위 덩어리들이 바깥에 대기권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부서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주 땅속 깊은 곳에는 엄청나게 튼튼한 바위 덩어리들이 위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기반암이라고 해요. 기반이 되는 암석,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기반암. 자, 기반암이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 부서지겠죠? 네. 약간 부서져서 이렇게 있는 층, 커다란 돌멩이들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이런 층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질물층이라고 해요. 모질물층이고요. 모질물도 또 풍화를 받으면 더 부서지겠죠? 더 부서집니다. 더 부서지면 이렇게 위에 토양이 생겨요. 토양이 생깁니다. 이게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토양층이에요. 토양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토양층의 이름은요, 심토 아니에요. 표토입니다.
바깥에 표면에 있는 토양에서 표토가 만들어져요. 순서 잘 봐요. 기반함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질물이 만들어지고 모질물이 부서지면 표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표토가 만들어진 후에 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이 비 속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 비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녹아가지고 요 아래층에 또 하나의 이러한 흙층을 또 만들어요. 얘는 비 속에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려간 층이죠. 이것도 흙입니다. 이 흙이 바로 맞어, 심토입니다. 깊은 곳에 생겨난 토양 심토예요. 그럼 봐요. 선생님이 쓴 1번, 2번, 3번, 4번은 생성된 순서죠. 생성된 순서. 생성된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기반함 모질물 표토 심토예요. 표토가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심토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구성 순서가 아니라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라 그냥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써라. 다시 말해서 여기 비워놔요. 비워놓습니다. 여기 비워놔요. 비워놓습니다. 이름을 쓰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쉽죠? 이게 표토 심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렇게 기반함 모질물 표토 심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생성된 순서가 아니라 그냥 아래서부터 차례대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운 게 표토 다음이 심토였지 이것만 기억나. 그러니까 표토 다음이 심토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구성된 순서와 만들어진 순서를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깥에가 겉표자, 겉에 있는 토양,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토양, 심토. 그래서 표토와 심토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토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생성 순서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표토 위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표토 위에 얘는 곤충입니다. 뭐? 뭐 같아요? 나비. 아니요. 파리. 잠자리. 저기 잠자리요? 잠자리. 날개 커야 되지 않을까요? 날개가 좀 더. 이거 새잖아. 새를 그리려고 했던 아니에요. 나뭇잎들. 자, 나뭇잎이나 곤충의 또는 동물이 죽은 거, 사체나 곤충이 죽은 거, 나뭇잎들이 썩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위에 썩어서 만들어진 토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썩었다는 표현이 바로 부식된다는 거죠. 부식되어 만들어진 토양이 부식토입니다. 심토에 이제 부식토 성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치? 부식토. 부식토는 뭐가 좋을까요? 영양이 풍부해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식물이 잘 자랍니다. 다른 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뭔가 부식되었다. 썩은 것들이 거름이 되어서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토는 늘어나는 거예요? 심토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표토에서 이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만들어진 심토니까 점점 늘어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모질물도 계속 부서지기 때문에 이 양들이 점점 이 토양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토양들이 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죠. 쓸려 내려가서 또 암소될 수 있겠죠. 퇴적감이.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어차피 뭐가 많아지고 뭐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구상에서는 모든 물질들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자, 책에 보면 그 다음에 토양의 중요성, 어떤 토양의 중요성, 어떤 것들이 있냐, 터전이다. 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그 다음에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준다. 그 다음에 토양을 보존하는 방법, 나무를 심거나 계단식 논을 만들거나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 벌채를 금지한다. 산림 벌채라는 말은 나무를 자르는 걸 말하죠.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법을 사용한다. 유기농법은 뭡니까? 그 오리농법. 첫 번째 두 가지 얘기할게요. 유기농법. 유기농. 유기가 뭐냐면 탄소를 포함한 영양을 줄 유기 영양소 경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똥이에요. 거름입니다. 화학비료가 화학비료. 그냥 화학비료 사면은 그냥 하얀색 알갱이를 그냥 뿌립니다. 하얀색 알갱이. 화학비료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비료예요. 질소가 많이 포함된 인공비료입니다. 그거는 식물들이 잘 자라긴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기농물에서 똥을 직접 섞여가지고 그걸에다가 퍼갖고 뿌려가지고 그걸 먹고 자란 식물들을 유기농 산물 유기농 산물 똥으로 만든 똥 먹고 자란 농산물. 유기농은 뭐예요? 유기농 아니에요? 무기농이라는 말은 없고요. 아 있어요. 저희 학교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그거 쌀이 무기농이랬어요. 유기농이겠지. 아니 무기농이에요. 진짜? 무기농이 있다고? 진짜 무기농. 만약에 무기농이 있다면 아까 말한 인공적으로 만든 비료 있죠. 그거로 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인공 비료. 나 냄새 안 실망. 나겠죠. 자, 두 번째 뭐냐면 계단식 논입니다. 계단식 논이 도대체 뭐냐? 봐요. 알아요. 산에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논을 만들어요. 논을 만듭니다. 비가 옵니다. 물이 고여요. 고인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 물은 비탈면을 내려가면서 점점 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아래쪽에 가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 토양은 전부 다 유실돼요. 사라져버립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심어놨던 농작물과 함께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논을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평평하니까 좋겠죠? 평평하니까만 좋은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틀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비탈이 아니라 평평하죠? 네. 평평하니까 으악 갔다가 다시 또 훅 들어갔다가 또 빨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물이 빨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양을 유실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실이 안 된다. 즉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잘 보존이 되겠죠. 계단식 논을 만드는 이유는 이 물의 속도가 늦춰지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자, 다 했습니다. 111쪽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오늘이 며칠이죠? 8일.